안녕하십니까. 화성한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6월 25일 수요일 4시간 오후 1시 56분입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좀 움직이면 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아직 시장이 특별히 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19% 507포인트가 상승을 한 43,08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1.43%, S&P 500은 1.11%의 상승을 했는데 이번 상승폭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일단 5월달, 6월달이죠. 5월, 6월달에 형성됐던 고점 라인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벗기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강한 국가는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어찌해서 지금 제일 강한 상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제 박스의 고점을 뚫린 지 한참 됐고요. 3,000포인트를 넘긴 이후에 신고점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랠리성을 좀 따라오는 느낌이 일부 있다. 그래서 어차피 글로벌 자금이 지금 순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머징 쪽으로 좀 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쪽으로 자금이 좀 돌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미국 쪽까지 자금력이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인지 요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의 주가는 일단 연준 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조리돌림을 좀 오래 당했고요. 어제 저도 좀 1시 반쯤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더라고요. 약간 휴정했다가 2시 넘어서까지 보다가 저도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명확하죠. 파월 연준 의장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두들겨 패도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요구는 일축한다. 나는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여전히 연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 관세도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연준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의견을 동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7월에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고요. 결국은 앞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여름 시기는 지나서 한참 뜨거운 시기는 지나줘야 연준이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마감을 쳤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좀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소셜에서도 보시면 이미 트럼프가 이번 청문회에서 뭐 하원에서 진행할 때 이 파월을 좀 두들겨 패줘라, 두들겨 줘라 이 부분을 사실 얘기를 이미 해놨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부분을 좀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역시나 파월은 대단하다. 파월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가이드라인을 좀 지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정치적이시기도 하지만 학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의 그냥 기세가 좀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 부분을 풀어내려고 압박을 하긴 했지만 잘 먹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있었던 얘기인데 파월 연준자에 대해서 출석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하면서 계속 파월을 푸시를 했죠. 하지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자리 다툼 싸움이라든지 힘겨루기라든지 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동작 자체 없이 아주 조용하게 끝이 났고요.
그냥 상승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네, 휴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많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만 해도 휴전이 파토가 났었죠. 예, 휴전이 일시로 파토가 나서 뭐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띄우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를 쳤죠. 그래서 니네 여기서 떨어뜨리면 난리 난다. 여기서 했죠. 지금 조종사들을 데리고 집으로 빨리 와라. 떨어뜨리지 말아라.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의 진행하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엄포를 놨고요. 니네가 여기서 더 액션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얘 두 나라 다 가만두지 않겠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 압력이 굉장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맥혔다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맞는 것 같고, 대신 이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일 아침부터 휴전이 됐다라고 혼자서 떠들어 놨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비행기를 뒤워서 폭탄을 떨구려고 하니까 트럼프는 이제 열이 뻗치죠.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푸시를 했고, 그 다양한 방면을 했던 푸시가 그래도 접목이 되면서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너무나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강력한 드라이빙이 시장에 얼마나 잘 먹힐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부터 전략적인 부분 모두 다 사실 강경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한데, 시장 참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소 계속 의구심을 좀 품고 있는 그런 구도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태는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물들도 다시 좀 힘을 냈죠. 왜냐하면 이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시점인데,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이제 현물들이 다시 레인지를 걸기 시작했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기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젠슨왕 주식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젠슨왕 주식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이게 오더가 내려온 거라서 이 물량은 SEC 때문에 무조건 던져야 될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좀 해서 규모가 한 1조 천억 정도, 그러니까 1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모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크진 않죠. 예,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크진 않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주주 물량들이 좀 나왔을 때 이 통상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젠슨왕의 매물이 나온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 고점을 넘기고 있는 현재 위치 부분이 좀 부활을 받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승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택시 쪽이 뭐 오작동하고 구황성 침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또 되면서 휘청휘청한 맛이 있긴 한데, 뭐 TSMC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 이 양쪽의 쌍두마차, 반도체 쌍두마차가 드라이빙을 걸기 시작하면서 고점을 넘기고 두 종목 다 다시 고가 갱신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는 다소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의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분봉을 짧게 보시면 좀 이런 모습이고, 한 30분 정도를 놓고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제고요. 이게 어제 저녁에 잠깐 2시간 움직인 자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거든요. 주가가 방향성이 고가를 찍킹하고 있긴 한데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못 겁니다. 주가의 변동성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금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래량을 좀 보시면 거래량의 규모가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실 텐데, 거래가 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징 쪽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자금들의 이탈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버티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전개한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일시적으로 받겠지만, 이 매물 소화 과정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전략도 역시 마찬가지의 전략을 좀 쓸 생각이고요. 반등을 하면 매도를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서 현재 구간을 매물 소화를 하는 전략을 써볼 생각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길이 명확하게 잡혔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잡혀있진 않고,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거의 한 달여 만에 고점을 넘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파워가 좀 집중되고 있는데, 이 집중된 상태에서 시장 수급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질런지 그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끝이 나는 분위기이긴 한데 계속 뒤통수가 간지럽습니다. 뒤통수가 간지럽다라는 부분, 언제든지 돌발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늘 누굴 보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어렵게 다양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기사 백날 보는 것보단 유가와 골드를 보고 있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높은 골드가 지금 시세가 다시 좀 급격하게 빠져 있고요. 유가도 지금 다시 급조정을 받아서 원위치로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 이 두 친구의 시세가 현재 수준에서 지지력을 잘 안착할런지, 이 부분을 주력해서 보시면 다음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브리핑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성한 송 대표였습니다.